안녕하세요. 제러미 TV의 스톡 좀 아는 아저씨 제러미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스톡 영상 관련된 이제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제 스톡 영상 중에서도 특히 이제 타임랩스에 관련해서 이제 타임랩스가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이제 그 제작 과정을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제가 이제 강릉에 가가지고 일출 장면을 촬영을 해왔는데요. 이 촬영을 해온 사진을 어떻게 이제 후보정 과정을 거쳐서 전체 이제 그 최종 결과물인 타임랩스까지 동영상이 완성이 되는지 그 과정들을 이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제 관심 있는 작가분들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들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제 직접 타임랩스 작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LR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타임랩스 영상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메라 자체에 이제 미속 촬영 기능이 있어가지고 촬영과 동시에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 자체에서 이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규칙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동영상까지 만들어주는 카메라 자체의 기능에 의해서 이제 동영상을 그 타임랩스 영상을 만드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릴리즈라든지 아니면 카메라의 인터벌 촬영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규칙적인 시간 안에 일정한 시간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직접 자신이 이제 후보정을 해 가지고 동영상 프리미어라든지 다빈치 리졸버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직접 만드는 그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두 번째 과정이에요. 이제 첫 번째 과정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일률적으로 영상을 이제 규칙적으로 찍어 가지고 바로 이제 그 현장에서 동영상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퀄리티 높은 고퀄리티의 타임랩스 작업을 하려면 카메라 자체의 기능보다는 이제 인터벌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사진을 직접 후보정 과정을 거쳐서 직접 타임랩스 영상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결과물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요즘 이제 인터벌 촬영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나오는 카메라들 요즘 최근에 나오는 카메라들은 대부분 아마 인터벌 기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정된 시간을 자신이 이제 카메라의 시간을 설정해 놓으면 1초 간격이든지 2초 간격, 3초 간격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시간 안에 원하는 그 컷수만큼 촬영이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없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별도의 릴리즈를 구입하셔 가지고 그 인터벌 기능 있는 릴리즈를 구입하셔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타임랩스를 이제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 이제 그 타임랩스를 촬영을 할 때 먼저 초점은 반드시 수동 초점을 하셔야 돼요. 이 초점을 자동 초점으로 놓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 이 촬영하는 과정 속에 무슨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되면 초점이 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갑자기 앞쪽으로 뭔가 빠르게 지나가는 물체라든지 사람이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자신이 처음에 맞춰놨던 그 초점이 순간 움직이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동영상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초점은 수동 초점으로 변환을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노출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동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 매번 찍힐 때마다 노출을 측정하기 때문에 빛이 갑자기 이제 그 상황에 변한다거나 주변 상황에 이제 노출이 변하는 상황에 따라서 각각 사진들이 전부 제각각의 노출로 찍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그 동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이 스펙트럼이 빛이 밝았다 어둡다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한 영상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출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동으로 M 모드에 놓으시고 그 조리개하고 그 셔터 스피드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그 원하는 시간만큼 그대로 촬영을 하셔야 나중에 이제 그 후보정 작업을 할 때 노출이나 핀트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랩스를 촬영하실 때는 반드시 초점은 수동으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노출도 마찬가지로 수동 노출로 맨 첫 번째 컷에 노출을 맞추시고 그 다음에 촬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타임랩스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이제 과연 내가 몇 컷을 찍어야 될지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영상은 이제 프레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초에 24프레임부터 30프레임, 60프레임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나눠져 있는데요. 내가 그 타임랩스 영상을 초당 몇 프레임짜리로 만들 것인지를 먼저 처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초당 24프레임짜리 동영상을 만들 건지, 초당 30프레임짜리 동영상을 만들 건지. 만약에 이제 초당 24프레임짜리 동영상을 만든다면 1초에 24컷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10초짜리 영상을 만든다면 초당 24프레임짜리 10초짜리면은 몇 컷이 필요하겠죠? 네, 240컷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40컷을 찌르면 초당 24프레임짜리 동영상 그 10초 분량의 타임랩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에게 이제 24프레임이 아니고 초당 30프레임짜리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고 싶다면 1초에 30컷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10초짜리 타임랩스 영상을 만든다면 30프레임짜리라면 30프레임짜리 그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려면 300컷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초당 몇 프레임짜리 그 타임랩스를 작업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는 필요한 프레임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당 24프레임짜리 타임랩스 작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24프레임이면서 10초짜리 분량을 만들기 때문에 총 240컷의 이제 그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이 원하는 이제 그 길이의 그 타임랩스의 길이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프레임 수가 정해지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되고요. 촬영 간격은 뭐 1초부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촬영을 하시면 돼요. 뭐 1시간짜리를 그 이제 뭐 1초 간격이 됐던 2초 간격이 됐던 뭐 5초 간격이 됐던 그거는 이제 자신이 설정을 해 가지고 필요한 그 간격만큼 일률적인 간격으로 촬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라이트룸에 파일을 불러왔습니다. 총 컷수는 240컷이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4프레임 기준으로 10초짜리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총 240컷의 사진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럼 이 240컷의 사진을 가지고 직접 한번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지금 이 찍은 상태의 사진을 가지고 그대로 영상을 만들게 되면 제가 원하는 영상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현상 과정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JPG 파일로 뽑을 건데요. 촬영 이 파일이 이제 로 파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다시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번 컷이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240번 컷입니다. 자, 이 두 개를 같이 보면 네, 처음 찍었을 때와 마지막 찍었을 때 그 노출은 똑같이 이제 8분의 1초를 놓고 찍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밝아진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대로 놓고 이대로 이제 동영상을 만들게 되면 지금 색깔이 밋밋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후보정 과정에서 좀 더 이제 다이나믹하게 파일을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맨 마지막 컷이 제일 밝기 때문에 이 맨 마지막 컷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진행할게요. 240번째 컷에다가 가지고 이제 현상 작업을 진행할 텐데요. 사진의 노출과 색감을 조절해서 제가 원하는 톤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 렌즈의 먼지를 이제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모든 보정 작업이 끝났고요. 맨 마지막 컷에 대한 보정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239컷에 대한 보정 작업이 필요한데요. 라이트룸이 좋은 점은 한 가지 기준점이 되는 작업이 끝나면 나머지 모든 파일에 똑같이 설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맨 마지막 기준이 되는 프레임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파일들을 다 선택을 해준 다음에 토기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든 옵션들을 마지막 컷의 기준으로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모든 컷에 대한 동기화 작업이 끝났고요. 첫 번째 컷을 확인해 볼게요. 이 첫 컷을 확인해 보면 보정 전과 후를 같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정 전에 이랬던 사진이 이제 보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모든 사진들이 다 보정에 맞췄기 때문에 이 보정이 끝난 사진을 가지고 이제 동영상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동기화가 끝난 파일들을 이제 다시 한번 JPG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단 Ctrl A 눌러서 모든 파일들을 다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측 우클릭 하면 이제 내보내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기능에 내보내기 위치를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 JPG 파일이 이제 보관될 위치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 JPG 파일이 저장될 위치를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름은 바꿀 필요 없고 그렇으니까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선택해야 될 옵션이 이미지의 크기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이미지의 크기는 자신이 이제 영상을 만드는 그 영상 사이즈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HD급의 동영상을 만드실 거라면은 HD 같은 경우는 1920, 1048이기 때문에 그 긴 변이 192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1920보다는 커야 될 테고요. 만약에 4K급의 타임레스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면 4K의 가장 긴 변이 3840이에요. 그러니까 3840보다 높은, 그거보다는 높게 이미지를 출력을 하셔야 해상도가 깨지지 않고 선명하게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선 이제 HD급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HD급 영상은 가로의 넓이가 1920이기 때문에 1920보다 살짝 크게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00% 이미지를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긴 가장자리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영상의 가로 그 HD급인지 4K급인지에 따라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HD급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HD급 영상의 1920이 가장 긴 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000 정도로만 맞춰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진이 크게 뽑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러면 그만큼 그 출력 시간이 그 JPG 변환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그 해상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기준점보다 살짝만 높게 기준점보다 살짝만 크게 영상을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HD급 영상을 만들 거기 때문에 HD급이 1920 그거보다 살짝 크게 2000 정도에 맞춰서 영상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만질 필요 없고요. 이것만 하셔가지고 내보내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변환이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변환이 됐는지 폴더에 들어가서 240개 파일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총 240개의 사진이 이제 쭉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240개 파일을 가지고 이제 타임랩스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되는데요. 저는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빈치 리졸브를 이용해서 타임랩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면 되고요. 네, 다빈치 리졸브가 실행이 됐고요. 그럼 여기서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이제 파일을 다빈치 리졸브에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면 에디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에디트라는 메뉴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다 미디어 클립을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JPG 파일이 있는 폴더로 가셔가지고 모든 파일을 컨트롤 A에서 모든 파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다 그대로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파일을 240개를 선택을 해서 끌어다 놨는데 여기에는 달랑 한 개만 있어요.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자동으로 지금 240개의 파일을 가지고 동영상 파일처럼 임시로 만들어준 파일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이제 여러 가지 파일이 끊어져서 들어올 경우에는 이 파일 넘버가 이제 순차적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파일 넘버가 빠지거나 그러면은 안 되고요. 반드시 파일 번호가 순차적으로 1번부터 240번까지 순차적으로 돼 있어야지 하나의 파일로 인식이 되고요. 중간에 파일이 빠지게 되면 파일이 나눠지게 되니까 파일 이름이 중간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파일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작업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옵션 버튼이 있어요. 이 옵션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결과물의 포맷을 지정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사이즈를 저는 아까 HD급 1920, 1080 HD급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4K급의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는 3840, 2160을 선택하시면 4K급의 타임랩스가 되겠죠. 일단 HD급의 타임랩스를 작업할 거기 때문에 1920에 1080 선택하고요. 그 다음 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 수를 말씀해 줬잖아요. 초당 프레임 수를 몇 컷으로 할 것인지를 여기서 선택을 해주게 되는데 저는 24컷으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24컷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프레임으로 이제 작업을 하실 분들은 여기서 맞는 프레임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는가 확인을 해보고 세이브를 한 다음에 타임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먼저 타임라인 이제 단축키는 컨트롤 N이고요. 타임라인을 만들어서 첫 번째 타임라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타임라인에다가 적당한 이름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어있는 타임라인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 타임라인에다가 이 준비한 파일을 올리면 됩니다.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아래쪽에다가 등록을 해주면 이제 기본적인 편집 작업은 준비가 된 거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 사진 좌우로 이게 검게 표시되어 있는 면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이 사진 같은 경우는 DSLR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3대2 비율로 촬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16대 9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비율이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동영상을 적절하게 사이즈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오른쪽 이 꺽쇠 모양의 버튼을 클릭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모양의 틀이 생깁니다. 여기서 화면에 꽉 차게 영상을 확대를 해주시면 되고요. 작업이 끝났으면
뭐 꺼주셔도 되고 안 꺼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에 꽉 차게 이미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네, 부드럽게 진행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상이 없으면 다른 거는 건드릴 거 없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딜리버로 갑니다. 딜리버에서는 최종 결과물을 이제 출력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뭐 이제 유튜브용으로 작업을 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가 이제 프리셋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H264 뭐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스톡 이미지로 사용할 때는 H264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H264로 선택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스톡 이미지 용어로는 딱 맞는 사이즈이기 때문에요. H264로 하시고요. 포맷도 그냥 퀵타임으로 하시면 되고요. 코덱이 H264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 프레임이 있는데 이게 지금 24프레임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다른 거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는 오디오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굳이 스톡은 오디오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디오 체크 부분을 이제 체크로 해제해 가지고 오디오 트랙을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일은 이제 이 파일이 저장될 이름하고 이제 공간을 이제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브라우저 눌러서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이 될 것인지 그 저장될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일 네임도 이제 원하는 파일 네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으면 좌측 하단에 보면 Add to Render Queue라는 게 있어요. Edit Render Queue를 누르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작업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이 작업 리스트가 뜨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렌더링이 필요한 단계가 되고요. 이 렌더링을 이제 걸어줄 파일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스타트 렌더를 하게 되면 동영상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렌더링이 이제 정상적으로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여기서 지정해뒀던 브라우저에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완성된 영상이고요. 지금 240컷을 가지고 만들어진 10초짜리 타임랩스가 되겠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 사진을 가지고 타임랩스를 만드는 과정을 직접 여러분과 함께 이제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직접 한번 타임랩스 작업을 도전을 해서 많은 좋은 작품들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좋고 알찬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로미 TV의 스톡 좀 아는 아저씨 제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